이성계에 의해 배와 통째로 수장을 당한 고려의 왕씨 후손들. 위화도 회군 이후 최영은 몰락했고 고려 조정은 이성계의 수중으로 들어갔는데 회군의 주역이었던 이성계와 조민수는 우시중과 좌시중이 되어 고려조의 황혼을 연출해가고 있었습니다. 원나라를 섬기던 구세력이 물러난 조정의 외교정책 전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명나라를 섬겨 요노 훈무를 사용하고 원나라 의복 대신 명나라 의복을 입도록 했습니다. 우왕이 강화도로 유배되자 그 후사 문제가 조정에 닥친 가장 큰 일이었는데 이성계 일파는 우왕을 신돈의 아들이라며 정통성을 부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이 기회에 왕씨 종실 가운데 어리숙한 인물을 추대하려고 했으나 조민수의 생각은 달랐는데 조민수는 왕위를 우왕의 아들이 승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이성계의 일파와 맞섰습니다. 여기에는 이성계를 견제하려는 속셈도 숨어 있었는데 이성계는 조정 신하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 이 일에 대해 조민수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사실 우왕의 세자 추대를 목은 이색이 동조해 이성계는 슬그머니 물러선 것이었는데 당시 조정에서는 이색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왕의 아들 창왕이 보위에 올랐는데 창왕은 우왕과 이이님의 외종, 이림의 딸 금비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조민수가 자기를 조정에 청거한 이이님에게 보은하기 위해 창왕을 청거했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강화도에서 여흥으로 옮겨진 우왕은 절치부심, 환궁할 꿈을 버리지 못했는데 제위 시절 예의판서를 지낸 곽충보에게 은밀히 연통을 넣어 이성계 제거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대는 나의 충신이었지만 이성계는 망고의 역적이다. 역적을 제거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의무가 그대에게 있으니 내가 황궁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그대를 다시 만나는 날 그대는 고려 조정의 중추가 되리라. 곽충보에게 우왕의 뜻을 전한 인물은 최영의 생질 김저였는데 김저는 칼 한 자루를 내밀며 이 칼은 왕이 하사한 것이오. 이 칼로 이성계를 제거하라는 분부이셨소라고 말했습니다. 곽충보는 기회를 보아 거사를 할 것이라며 거짓으로 동조했는데 그는 이미 이성계 일파가 되어 있었고 위화도 회군 때 화원에서 최영을 찾아내 이성계에게 인계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곽충보는 칼을 증거물로 삼아 이 사실을 이성계에게 고했는데 흥분한 이성계 일파는 우왕을 여흥에서 강릉으로 옮겨가두고 창왕을 패해 서인으로 삼아 강화도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20대 임금 신종의 7세 손인 정창군요를 세워 고려 마지막 임금으로 추대했으니 그가 바로 공양왕입니다. 공양왕은 즉위 후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씨라며 모두 처단했는데 이로써 이성계 일파는 한결같이 주장해오던 신우와 창을 제거하고 명분을 세운 것입니다. 세상에 전하기를 왕씨의 혈통은 왼쪽 겨드랑 밑에 금빈을 3조각이 있다고 했는데 우왕이 강릉에서 망나니들에게 목이 베어질 때 모인 군중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왕씨는 본래 용의 후손으로 왼쪽 겨드랑이 밑에 반드시 3개의 비늘이 있는데 그것으로 표적을 삼느니라. 자, 내 왼쪽 겨드랑이 밑을 봐라. 우왕이 왼쪽 팔을 번쩍 들어 겨드랑이를 보여주었는데 과연 크기가 돈짝만한 3조각의 금 비늘이 보였습니다. 이래도 내가 신돈의 아들이란 말이냐? 성계 일파의 모함이 가소롭구나라고 외친 우왕은 망나니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강화에서 목이 달아난 창왕의 왼쪽 겨드랑이 밑에도 금빛 나는 3조각의 비늘이 붙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안 백성들이 슬퍼하며 이성계를 원망했습니다. 나라가 바뀌면 전조의 풋내기들은 순환을 당하게 마련이었는데 여기저기에서 왕씨들의 순환과 살벌한 죽음이 이어졌으며 왕씨들은 개성에서 추방당해 서인이 되어 섬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는데 이성계 일파는 후환이 두려워 이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새 나라의 임금이 된 이성계가 그들의 계획을 묵인해준 상태였는데 배 2척이 강화로 가려고 해안을 떠나 배창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잠수부를 시켜 구멍을 냈던 것인데 배가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배는 물속으로 서서히 잠겨들었고 한순간 배가 기우뚱 크게 요동쳤습니다. 왕씨들은 서로 붙잡고 아우성을 쳤는데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로 나와 있었고 배가 서서히 물에 잠겨들었습니다. 한 스님이 이 광경을 지켜보다 왕씨 가운데 아는 얼굴이 있어 손을 흔들었는데 왕씨가 스님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시를 읊어주었습니다. 노 젓는 한 소리 바다밖에 비록 중이 있은들 어이하랴. 이 시를 듣고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는데 배는 돛대만 조금 보일 뿐 왕씨들의 모습은 가라앉아 보이지 않았으며
황혼이 핏빛처럼 바다에 번진 가운데 중의 통곡 소리만 간간히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왕씨를 받아 속여 죽인 후 이성계의 꿈의 국왕의 예복인 칠장지복을 입은 고려 태조가 나타나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사만을 통합해 이 백성들에게 공이 있거늘 내가 내 자손을 멸하였으니 곧 오래가지 않아 보복이 있을 것이니라. 너는 알아두어라. 식은 땀을 흘리며 놀라 깬 이성계가 곧바로 입직 승지를 불러 대책을 묻자 승지는 아무래도 은전을 베풀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고려 왕실의 선원 장부에 적혀있는 한 부분을 사면하시면 어떠할는지요? 그 부분의 왕씨들을 살려둔다는 말이더냐. 좋은 생각이다. 시행하도록 하라. 이 뒤부터 왕씨 사냥의 고삐가 늦추어졌지만 산속이나 외딴 섬에 숨어든 왕씨들은 신분을 숨기고 성을 바꾸었는데 대개 전씨, 옥씨, 전씨, 용씨 등이 왕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성계에 의해 배와 통째로 수장을 당한 고려의 왕씨 후손들 이야기였습니다.